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라는 게 이게 앞으로 공법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100제곱미터다, 뭐 다가구 다세대는 330제곱미터 이하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다. 제가 이제 6개 법률을 강의하면서 되게 많이 쓸 단어 중에 하나가 제곱미터지 평은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실무를 해갖고 살아오면서 평 단위를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개념이 좀 잡혀 있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좀 빠르기 때문에 멍 때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아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입문 강의 때 아니면은 제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여러분 아파트 청약 넣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분양받을 거고 아파트 중개할 거잖아요. 근데 전용 면적이 뭔지도 모르고 공용 면적이 뭔지 모르고 계약 면적이 뭐다, 또 공급 면적이 뭐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헷갈리니까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 개념으로 할 거야. 면적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면 1년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많이 들었던 건데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 일단 공법은 면적을 좀 개념을 잘 알면 빨라져요. 이해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지문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라고 돼 있어. 60도 아니고 또 59는 뭐야? 그리고 아파트가 25평입니다. 뭐 이런 말 쓰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인데 25평입니다. 막 이런 말 해. 그럼 전용 면적은 뭐고 25평이 방이 몇 개고 막 이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데 가거나 모델하우스 가시면 흔히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하게 1평은 우리가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3.3058 제곱미터라고 해요. 근데 이 소수점 이하가 너무 길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058은 거의 없는 숫자라고 간주하고 3.3 제곱미터라고 하자 해서 우리가 1평이 3.3 제곱미터라고 표현을 보통 한다. 3.3제곱미터. 그러면 이 1평이 3.3 제곱미터니까 18평이 아니냐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다가 18평 아니냐 의문을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용 면적하고 분양 면적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자기 생각으로 막 판단하니까 이게 전용 면적이 뭐고 공용 면적이 뭐고 공급 면적은 뭐고 분양 면적은 뭐고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요 정도만 알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그래서 집 크기를 가리키는 각종 면적의 개념을 좀 알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었을 때, 아파트를 우리 문을 열고 딱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요 안에 내가 쓰고 있는 면적 있죠. 이거를 주거에만 전용해서 쓴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주거 전용 면적. 그런데 우리가 이 문까지 오려면 뭐 복도가 있으면 복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얘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을 건데 이거는 나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같이 이용하는 거지. 그럼 이거를 공용 면적이라고 해요. 근데 주거에 쓰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주거 공용 면적인데, 그럼 주거란 말은 생략해도 되잖아. 그럼 생략하고 전용 면적과 뭘로 나눠지는 거네? 공용 면적으로 나눠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란 말이 나오면 아파트는 우리가 전용 면적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공용 면적을 사야 되는 거야? 말해봐. 네? 전용 면적만 사면 나 못 돌아다녀. 공용 면적도 같이 사야지. 지분이 있어야 내가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더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사는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더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분양 면적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아파트 분양받을 때 써 있는 그 분양 그 책자에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전용 면적이 110제곱미터라고 써 있을 거야. 왜? 지금은 미터법을 써야 되거든요. 공용 면적이 만약에 20제곱미터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1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오타났네. 자, 100제곱미터에다가 20을 더하면 12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120제곱미터 되는 거잖아. 그럼 120을 만약에 3.3으로 나누게 되면 36평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요거를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 면적이 몇 평이야 라고 하잖아요. 뭐 36평이야, 32평이야, 뭐 24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평형은 뭘 말하냐면 요 분양 면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32평형을 샀다 그러면 32평의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같이 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공용 면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됐죠? 그럼 내가 분양 받을 때 전용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공용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내가 내 집 들어갈 때? 그죠? 전용 면적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분양 면적에서 얘가 많이 차지한다. 그걸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전용률이라고 불러요. 전용률. 전용률이 만약에 80%다 그러면 내가 100평짜리를 만약에 샀다. 뭐 30평짜리를 샀다. 그럼 30평 중에 80%가 있어. 80%야. 그럼 38에 24. 전용 면적 24평에 공용 면적 6평이 되는 거지. 내가 50평짜리 샀어요. 50평짜리의 전용률이 80%다. 그러면 58에 40. 40평이 전용 면적, 10평이 공용 면적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이건 우리가 분양을 받으니까 분양 면적이라 하지만 건설을 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주택을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공급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받고? 분양. 그럼 분양 면적이나 공급 면적이나 같은 말이야. 우린 분양받는 거고 이들은 공급을 하는 거고 같은 표현이에요. 분양 면적하고 공급 면적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평수 계산하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 자, 그럼 전용 면적이 만약에 뭐 11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요 3.3으로 나누면 평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파트 면적을 평으로 바꾸면 우리가 실평수를 구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실평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주거 면적을 전용 면적만을 보면 돼. 그럼 30평 중에 전용 면적이 얼마야? 실평수 얼마야? 그럼 80%다 만약에 전용률이. 그럼 30평 중에 80%. 38에 24. 24평이 실제 주거 면적이죠. 그게 이제 뭐예요? 실평수라는 거야. 됐죠? 근데 하나가 뭐 이제 추가되는데 아파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발코니 있죠, 발코니. 그럼 발코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거로 쓰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곳과 안에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완충 공간으로 약간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쟤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요.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거는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만 뭐라고 불러요? 분양 면적. 플러스 알파로 서비스 면적인데 최근에는 요거를 확장하죠. 이렇게. 확장해서 터버려. 그래서 우리가 분양하는 그래서 분양 견본주택 보러 가면 빨간 색깔 선이 써 있는 곳이 그 발코니 라인인데 확장한 걸로 보여줘서 되게 집을 크게 보이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볼게요. 그럼 이제 아파트 100제곱미터짜리 분양한다. 아파트 130제곱미터짜리 분양한다. 이게 분양 면적이에요. 분양 면적인데 그러면 이게 몇 평이야가 빨리 안 들어오죠. 이게 30평이거든요. 너 어떻게 알아? 저는 외우는 방법, 바꾸는 방법을 빨리 터득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1제곱미터가 우리나라는 몇 평이에요? 그러면 0.3025평이거든요. 0.3025평이야. 그럼 1평은 얼마야? 그러면 1평은 3.3058이에요. 3.3058 제곱미터입니다. 한 평이 3.3058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1제곱미터가 큰 겁니까? 1평이 큰 겁니까? 할 때 한 평은 3.3제곱미터고 1제곱미터는 3배가 더 크네. 그러니까 평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 평이라고 말하면 3.3제곱미터인데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러면 이게 x하고 x라고 할 때 x 곱하기 x는 3.3058이잖아요. 3.3058이야. 근데 이거는 x제곱이죠. x제곱은 3.3058인데 나는 x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루트라는 거 씌우죠. 그럼 이제 루트 없어지면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81818 이렇게 계속 나가요. 그럼 대략 1.8m라는 얘기네. 그러면 1.8m 이쪽이 1.8m 여기가 1.8m. 요게 3.3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한 평이란 말을 들으면 일단 사람한테 제가 180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조금 큰 애 180 되는 애한테 일로 오시라고. 누워보라고. 이쪽으로 누워봐. 그게 한 평이에요. 근데 1제곱미터는 1m 1m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제곱미터보다 한 평이 좀 더 큰 개념이구나. 요거는 이제 기초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평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현재. 모든 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그 분양할 때요. 몇 평 분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몇 제곱미터 분양한다. 밑에 미터법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 85제곱미터짜리다라고 그러면 얘가 몇 평인지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1제곱미터가 0.3025평이 됐죠? 그럼 85제곱미터에다가 0.3025를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몇 평 나와요? 25.7평 나와. 그리고 60제곱미터에다가 0.3025를 곱하면 18.2평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상식으로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60제곱미터 그러면 18평, 85제곱미터 그러면 25평.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들어요. 이 숫자 0.3025를 내 머릿속에서 곱해서 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천재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없는 걸로 보자. 0이면 없는 걸로 보고 0.3을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 0.3을 곱하면 되는데 이 소수점이 짜증이 나거든요. 짜증이 나니까 그러면 이 소점을 잠시 뒤로 밀으면 그냥 3이죠.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는 거야. 곱한 다음에 그 나온 값에서 소점을 다시 앞으로 한 칸 당겨주면 되죠. 3, 5, 15, 1 올라갔죠. 3, 8에 24, 25죠. 25인데 소점이 여기 있었으니까 당겨줘야죠. 그러면 이제 25.5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025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다가 요 소점 뒤에 요 자리에다가 플러스 2 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면 25. 몇이 되는 거야? 7평. 25.7평. 그럼 60에도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그냥 곱하기 3을 하시고 3영은 0, 36, 18. 소점을 앞으로 당기고 뒤에 플러스 2 하면 18.2평이죠. 18.2평이네. 이럴 때 이제 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학생이 없으니까.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래서 일단 18.2평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지워볼게요.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제곱미터가 보이면 얘를 다 곱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소점을 잠시 일단 뒤로 밀고 3을 곱할 거야. 3을 곱한 다음에 나온 값에서 소수점을 앞으로 한 칸 당기고 플러스 2 하면 간단히 맞아요. 이거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85제곱미터에다가 너무 귀찮은 거야. 소점 당기고 이런 거를. 그러면 요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곱하기 3 하는 거야. 그러면 3, 8에 24, 24평입니다. 60제곱미터 그러잖아요. 없애버리고 곱하기 3 하는 거야. 36, 18, 18평, 24평이야. 그럼 대략 비슷하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소점을 잠깐 뒤로 곱하기 3을 하고 나중에 나온 값에서 소점을 앞으로 한 칸 당긴 다음에 뒤에 플러스 2 하면 되는데 이것도 귀찮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더 쉬운 방법은 제곱미터 앞에 끝자리에다가 요거를 버리고 곱하기 그냥 3만 하는 거야. 0.302 하지 말고. 그러면 12에다가 3 곱하면 36평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 1 버리고 곱하기 3은 39, 27, 3, 1은 3, 57평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2700제곱미터면 0.3025 못 곱하잖아. 그럼 버리고 3 곱하는 거야. 그러면 810평이 되는 거고. 근데 요 맨 뒤에 이 소점 그 앞에 있는 자리를 끝자리를 지울 때 여기 5 이상이면 이거를 없애고 1을 올려서 이 18로 곱하는 게 좀 더 많이 맞아요. 그래서 5 이상이면은 반올림해서 18에다가 3 하면 근사치가 더 많이 맞아. 이건 이제 대략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 100제곱미터, 330, 150, 500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방법이 뭐예요? 여기다가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3할 했죠. 그럼 얘 몇 평? 18평. 얘 버리는데 38에 24, 24평이죠. 근데 5제곱미터가 보통 1.7평 정도 되거든요. 1.7평. 그럼 여기다 1.7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1.7 더하면 25.7평이네. 25.7평. 그럼 여기는 그냥 버리고 곱하기 몇 평? 30평.
여기 버리고 339, 339, 99지역. 99지역이니까 거의 100평이죠. 여기 150인데 버리고 곱하기 3하면 3, 5, 15, 3이 드는 3, 45평. 자, 얘 버리면 3, 5, 15, 150평. 이게 평수예요. 18평. 맞죠? 25평. 30.2평, 30평, 100평, 45평, 151평. 거의 비슷하죠? 아, 이제 알았어. 이제부터 제곱미터 보이면 끝자리 지우고 곱하기 3. 대략 맞는다. 그럼 이제 이해가 책을 읽을 때 330이 나오면 100평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평단위를 쓰니까 100평이란 말을 되게 기준으로 많이 잡았겠죠. 그래서 이 책에 공법책 보면 330이 그렇게 많아. 660도 되게 많을 거야. 왜? 330이 100평이잖아요? 그럼 660이면 얼마야? 200평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다세대 할 때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런 말 쓸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200평 이하라고 했던 건데 이걸 미터법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660이 된 거야. 여러분 숫자 싫잖아.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는 싫잖아요. 그래서 330제곱미터는 100평이구나. 이 정도는 상식으로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책을 읽을 때 되게 편하다.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제가 문을 열고 자 여기 들어올 때 아파트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 자, 여기 문이에요. 문 열고 들어오면 이 노란 색깔 있죠. 노란 색깔. 나만 쓰는 공간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네? 주거 전용 면적인데 주거란 말 쓰기 귀찮죠. 그래서 현관 안쪽에 실제 사용하는 거, 발코니는 빼고 제가 전용 면적인데 1.5m까지 공짜로 주거든요. 이거는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탔잖아. 그러면 주거로 쓰기 위해서 같이 쓰는 면적, 주거 공용 면적이죠. 그러면 공용 면적하고 전용 면적 이 두 가지. 노란색하고 요 초록색을 더해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분양 면적.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더해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분양 면적. 근데 건설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뭐라고 준다고? 공급 면적. 근데 우리가 아파트 살다 보면은 자, 아파트 제가 여기 801호를 살아요. 801호 사는데 요 나가가지고 옆에 가면 경비실이 있고요. 할머니 맨날 가시는 뭐 있어요? 경비실 말고 관리사무소 옆에 뭐 있어요? 노인정 있죠. 노인정. 경로당.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우리는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이거는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기타 공용 면적 대표적인 게 주차장, 관리실, 경로당, 나머지 이걸 기타 공용 면적인데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거는 분양 면적을 산다고 해서 30평을 사지만 기타 공용 면적, 주차장도 있고 경로당,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그 전체 면적도 같이 커뮤니티 다 사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기타 공용 면적을 비율로 나누거든요. 그거까지 더하면 계약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계약 썼을 때 분양 면적은 120제곱미터인데 120제곱미터면은 몇 평이죠? 분양 면적 120제곱미터야. 그러면 36평이네. 버리 곱하기 3 했잖아. 아, 이거 됐어? 어마어마하게 머리 좋으신 거야. 그럼 이게 분양 면적 120제곱미터인데 그럼 36평인데 계산할 때 계약 면적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주차장하고 이거 더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 40제곱미터다. 그럼 160제곱미터로 우리는 계약해요. 계약 면적은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하기 때문에.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을 알면 아파트 관련돼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거 때문에 한 거고 제가 1평은 3.3058제곱미터 1제곱미터는 0.3025평 이거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한 평하고 1제곱미터하고 어디가 더 커요? 그럼 한 평이 크죠? 얘는 1.8하고 1.8을 곱한 정사각형이잖아. 그거까지. 그럼 이제 요걸 갖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왔어. 공용 면적 타고 문 열고 들어갔네. 그럼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초록 색깔을 전용 면적. 요 발코니 같은 거 나와 있는 거는 우리는 뭐예요? 서비스 면적.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요건데 그럼 32평형 아파트입니다. 32평형 아파트요. 요번에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32평형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전용 면적이 24평에 공용 면적 8평이야. 그럼 더하면 얼마죠? 32평형. 우리가 32평형 샀어요가 이게 분양 면적이죠. 분양 면적. 근데 이걸
건설회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같은 말로 공급면적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우리가 요거 살 때 경로당 주차장도 사야 되니까 요 32평에다가 기타 공유면적이 10평이야. 그럼 계약서 쓸 때에는 42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라고 써있으면 이건 공짜니까 계약하는 게 아니죠. 그냥 8평이 공짜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미터법을 써야 된댔잖아요. 그럼 24평에다가 0.3025평, 1평이 1제곱미터가 0.3025평이고 1평이 3.3058이잖아. 그럼 1평에다가 3.3058을 곱하면 79제곱미터가 되니까 24평 정도 되면 전용 면적이 24평이야. 그러면 우리 이제 79제곱미터짜리 분양받는다. 아까 79라고 써 있었죠. 처음 이 강의 시작할 때. 쉬었다가 할 때. 그리고 8평이다 그러면 여기다 3.3058 곱하면 26제곱미터다. 요게 공용 면적이에요.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되죠? 더하면 100 몇 평이에요? 105평. 105제곱미터. 우리가 105제곱미터가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32평형입니다. 아파트 32평형 그러면 지금은 32평형 분양이라고 안 하고 105제곱미터 분양, 106제곱미터 분양. 그래서 우리 분양 그 카탈로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돼. 자, 59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59제곱미터. 이거 전용 면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거로만 쓰이는 전용 면적이, 자, 문 열고 들어와서 쓰는 전체 면적, 이거 안에 있는 면적,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주거 전용 면적 59.97. 그리고 주거 공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요 두 개를 더하면 79제곱미터죠. 79제곱미터면 거의 80이잖아요. 80이면 몇 평? 이거 지우고 곱하기 3. 24평형 분양이네. 공급 면적 이거 24평짜리 분양하는 거구나. 이해되셨어요? 요거 이해되면 일반인들하고 대할 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거만 사요. 주차장도 사고 해요. 그죠?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하고 주차 면적 더하면 이게 다 계약 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 면적은 숫자가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하나 더. 자, 여기 앞에 얘는 발코니가 있죠. 여기 발코니가 있어. 이건 확장을 안 한 거, 이건 확장을 한 거네. 여기 발코니인데. 그래서 여기 확장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부분이 발코니인데, 요거는 실제로 쓰는 면적은 되게 크겠네요. 그죠? 이건 확장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결론 얘기해 볼게요. 항상 마무리에는요, 이 내용을 들었으면 이것까지는 정리합시다 할 때 요 정리가 되면 그래도 여러분은 학습에 효과가 있으려면요 정리를 해야지. 근데 공법은 양이 많으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진도 나가기 바쁘지만 그래도 아직 인문각이니까. 자, 단어를 들었을 때 전용 면적이란 말이 들으면 내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파트 문을 열고 나 혼자 쓰는 공간 전용 면적이죠. 근데 발코니 쪽은 무슨 면적이고 서비스 면적이라 확장해서 쓰면은 우리가 쓰는 실제 면적이 커진다. 이렇게. 자, 분양 면적은 뭐예요? 그러면 분양 면적 뭡니까? 그러면 내가 전용 쓰는 면적하고 올라올 때 같이 썼던 공용 면적을 더한 거. 아파트 분양받는 면적. 건설회사는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예요? 공급 면적.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전용률이 뭐야? 그러면 내가 30평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 그럼 거기서 전용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용 면적하고. 그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부르는데? 전용률 이렇게 부른대. 예. 그리고 서비스 면적은 아까 공짜 면적, 공급 면적은 얘랑 같은 말이고, 자, 계약 면적은 우리가 분양받을 때 주차장도 사고, 경비실도 사고, 경로당도 사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계약 면적 이렇게 한다.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제가 말한 게 아파트 얘기했잖아. 아파트. 아파트는 아파트 아세요? 아파트? 아파트 알죠? 이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상 주택법상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우리 더해서 뭐라고 한다? 분양 면적이라고 한다. 그럼 얘가 만약에 다른 말로 뭐예요? 그럼 뭐예요? 공급 면적이랬죠. 그럼 요거를 주택법 규제를 받아요. 그럼 얘는 오피스텔은 또 달라. 이 오피스텔은요. 자, 용도가 오피스텔이야. 업무시설이에요. OFFICE, 오피스텔. 일하다가 좀 잘 수 있게 해준 거. 그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니까 주택법을 안 받겠죠? 그래서 이거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아파트를 지금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 분양하는 면적에다가 전용 면적에다가 공유 면적 있죠. 이거에다가 뭐까지 더해놨네? 주차장까지 더해놨어. 그래서 분양 면적을 다른 말로 뭐래? 공급 면적. 얘네들 어떻게 해놨냐면 보자. 자, 아파트 지금 분양 면적이 30평이래요. 근데 아파트 30평이면은 보통 전용 면적이 24평이에요. 24평이고 나머지 몇 평 남았네? 6평.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30평이 분양 면적이 돼서 공급 면적이 30평인데 자,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면적 얘도 30평이고 얘도 30평이잖아요. 그럼 일반인들은 아파트 30평하고 오피스텔 30평 분양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줄 알아. 근데 오피스텔에 뭐 들어있어요, 여기? 주차장 들어있어요. 7평, 8평 차지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가 30평이면 전용 면적이 24평이 아니라 얼마나 줄었네? 15평. 그리고 공유 면적은 비슷해요. 6평인데 주차장이 9평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30평에 뭐가 들어있네? 주차장까지 사는 거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악용한 거야, 오피스텔이. 그래서 같은 평수인데 보통 우리 아파트가 30평이고 오피스텔이 30평이면 아파트가 비싸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얘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게 지금 보니까 24평이고 15평이면 몇 평 차이 나죠? 9평 차이 나죠? 9평 차이 나잖아. 그럼 만약에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입니다. 그럼 2구 18이죠. 그럼 얘가 1억 8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럼 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이 3억이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4억 8천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비싸요. 왜? 무슨 면적 때문에 그래요? 전용 면적 때문에. 그럼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까 뭐라고 했죠? 전용률. 이제 좀, 너 나랑 대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는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용률이라는 게, 누가 높구나. 아파트가 높아요. 이거 같은 30평 사도 얘가 넓잖아, 지금. 그래서 연습을 했더니, 자, 봐요. 각종 아파트 구분하는 거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일단 내가 계단 복도 타고 오는 거, 이거 무슨 면적? 공용 면적.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무슨 면적? 이거 뭐야? 전용 면적.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무슨 면적? 공급 면적. 다른 말로 분양 면적인데, 여기다가, 공짜로 쓰는 서비스 면적은 그냥 주는 거다. 근데, 나가면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요거 기타 공용 면적이죠. 그거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계약 면적이라 한다. 보세요. 자, 아파트의 공급 면적하고, 이 오피스텔의 공급 면적이 같은 평수여도, 누가 더 넓을 수밖에 없냐? 아파트가 넓겠죠. 왜? 얘는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만 있지만 얘는 전용 면적에다 공용 면적에다 뭐까지 있네? 주차장까지 있어. 그래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차이점이 뭐야? 그럼 요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차이점 때문에 누가 전용률이 높아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받는 아파트 면적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 하는데 보통 아파트가 높아요. 75%에서 보통 85%인데 중간치를 따지면 얼마가 되겠네? 80%. 근데 오피스텔은요, 주차장이 7, 8평 들어가니까 되게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같은 평수인데도 오피스텔은 되게 낮은 게 45%에서 55%니까 대략 몇 프로네? 50%예요. 그래서 요 숫자 정도만 좀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내가 실물적으로 봤을 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건 같이 해야 돼.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저 입모양 따라하세요. 아파트 80%. 오피스텔. 오피스텔. 50%. 기억해둬요. 오피스텔은 50%, 전용률이, 아파트는 80%. 요 정도가 평균이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게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고요. 오피스텔 30평짜리 아파트, 오피스텔이야. 그럼 제가 어디가 더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어디가 더 넓다? 대답 나와야 돼, 빨리. 이거 안 나오면 제가 헛고생한 거예요. 어디가 더 넓어요? 손가락 어디다 해야 돼? 저기다 해야지. 저놈이 더 크죠? 왜 저게 더 커요? 그러면 30평 중에 전용률이 아까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80%죠? 83, 24. 24평을 보고 나온 거야. 근데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50%니까 53, 15평 보고 왔으니까 저기가 9평이나 넓은 거지. 이해되신 거예요?
저희가 아파트가 더 큰 이유가, 그래서 계속 요즘에 노래도 아파트가 크다고, 아파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유, 전용률의 차이가, 아파트는 몇 프로가 전용률이 보통 나와요? 80.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몇 프로? 50%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신혼부부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둘이 결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가 30평짜리가 나왔는데, 5억이라는 거예요. 5억. 근데, 여기 오피스텔 30평짜리인데 3억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더 싸고 좋아 보여요? 오피스텔이 30평, 같은 30평인데 2억이나 싸. 그래서 이거 샀어. 들어가서 사면서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30평인데 너무 좁아요 이래요. 오피스텔이잖아. 비싸게 샀어요? 싸게 샀어요? 싸게 샀잖아요. 싸게 샀으니까 사람들이 30, 30이니까 소강아지 오피스텔에 사는 거야. 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용률이라는 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중개를 하거나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아파트는,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업자들이 저렇게 표현을 좀 약간 바꿨구나라고 이해가 되시면 공부 많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해 두면 좋을 거. 자, 우리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란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럼 전용 면적에다가 무슨 면적을 더해야 공급 면적이 되겠네. 전용 면적인데 우리가 전용 84란 말은 공용 면적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용 면적이 만약에 뭐 32제곱미터, 뭐 36제곱미터, 빨간 색깔로 할까요? 만약에 28제곱미터라고 할까? 이게 공용 면적이야. 공용 면적하고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되죠? 112제곱미터죠. 112제곱미터. 112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될까요? 112제곱미터 몇 평 정도 될까? 이거 지우고 곱하기 몇 하는 거야? 3. 3일에서 33평이죠. 얘도 있으니까 대략 34평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나는 요거 84제곱미터면은 몇 평이에요? 38에 24. 전용 면적 24평짜리, 공용 면적은 뭐 10평 돼서 더하면 얼마야? 34평.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면적 단위, 뭐 제곱미터 단위, 평 단위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이 책을 읽는 거랑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이해도 못하고 암기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용 면적 5제곱미터다라고 하면 공급 면적은 보통 분양 면적 84제곱미터인데 이게 24평짜리, 25평짜리 아파트들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래서 약간 소점 오차는 좀 날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게 그렇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기초가 잘 잡힌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은 걸 아는 건 아니지만 누가 물어봤을 때 정리 한번 해볼게요. 1제곱미터는 몇 평이에요? 라고 그러면 몇 평? 0.3025평이죠. 자, 1평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3.3058 제곱미터. 여기까지 할 수 있죠. 보통 1제곱미터하고 1평 중에 어디가 좀 더 크겠네? 평이 크죠. 3.3을 루트 씌우면 1.8이 됐잖아. 얘가 크겠구나. 근데 지금 평 단위를 안 쓰고 다 뭘 써요? 제곱미터 단위 써야 돼.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빨리 환산하는 거. 그리고 아파트를 봤을 때 나 혼자 쓰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 같이 쓰는 거 공용 면적, 두 개를 더해서 분양 면적. 건설회사는 뭐라고 그래? 공급 면적. 근데 나는 주차장도 사야 되고 아파트 살 때 다른 것도 사야 되죠. 뭐 경로당 이런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해서 계약 면적. 이 됐죠, 이제. 근데 아파트는 주택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을 안 받다 보니까 이 업자들이 전용률을 좀 낮추고 평당가를 낮추려고 주차장을 넣었다. 그래서 전용률이 오피스텔은 몇 프로? 50%. 아파트는 몇 프로? 80%. 그렇게 됐구나. 요거만 이해해도 제가 볼 때는 내가 생활의 지혜도 좀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 인문 강의할 때 제일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계획이에요. 그 행정계획을 내가 진짜 좀 약간 요 정도는 내가 알고 가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앞으로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걸 할 거예요.
뭐 쉬운 거 하면 좋지. 인문 강의에서 저도 쉬운 거 하면 좋아요. 근데 이 시간에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도움 안 되는 쉬운 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는 배경 지식이 쌓였으니 이제는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행정청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한번 맛을 본 다음에 올해는 기본 이론 강의 가겠습니다. 도움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